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의원님께서 다 염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유독 한국과 영국만 하락했습니다. 여기다 대수출 참사 나왔죠.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줄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거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반도체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 지표에 착시 현상이 있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케팅, 즉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팔 물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께서 아마 뭐 다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 정부 공무원들이 영업사원화 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를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늘 돌파해낸 것이 우리가 수출 투자입니다. 특히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국에서 상품 만드는 것은 사실은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서비스도 경쟁적인 서비스는 민간이 만듭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들이 진출하는 거 수출하는데 이런 데 애로가 있으면 그걸 뚫어주고 그 다음에 또 정부 간에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쌓인 벽을 뚫어주고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함께 원팀이 돼서 수출 전선에 나서자, 그런 의미에서 정부처가 영업사원이 된다 하는 각오로 뛰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은 1.5, 1.7 사이로 성장한다고 봤을 때 내수 기여도가 1%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태고요. 높은 대출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 누적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가 있고 3월로 들어오는 이제 만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리금 상환 유예 한 140조 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원리금 상환유예는 아시다시피 6개월 연장한 것이 아니고 그때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로 일단 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3년의 텀을 두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3월 연장설 그거는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내수 문제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많은데 어려운데 여기에 미분양 주택이 또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역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도 지금 빠르게 하향 추세에 있고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뭐 거의 모든 게 다 마이너스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로 과연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는 수출과 내수입니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가 중심이 되는데 전반적인 지표 흐름은 작년 4, 4분기, 금년 1, 4분기가 가장 어려울 걸로 진작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특히 최근에 여러 유수기관들의 전망이 조금씩 이제 낙관론의 견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4분기 지나면서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텐데 분기로 보면은 1, 4분기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거고 없고 하반기로 가면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특히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거다. 이것이 이제 IMF가 진단하는 것이고 또 IMF 수석 부총재도 저희인데 와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도 그런 기회를 같이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65%로 소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게 되면은 상저하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중하저 정도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추경 편성 안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법의 요건,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대량 경기 침체 이런 것이 완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내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뭐 검토를 해도 하는 것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나 현재까지 지표 경제를 보고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의 전광판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은 하여간 민간 회사에서는 제가 보기엔 잘립니다. 의원님, 전 세계가 어렵고 아까 다키스트 아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지난 50년 중에 1, 2차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시기가 금년이다. 이것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이걸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1호 영업사원이 된다 하는 자세로 뛴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같이 뛰자. 그리고 국회도 함께 협조해 주시면은 저는 1, 4분기, 2, 4분기 지나면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